안녕하세요, 복뉴스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영상 또 아주 뜻깊은 내용 한가득 준비를 해왔습니다.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 많은 분들이 히어로에게 위안과 위로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많은 분들 지금 너무나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 영웅님의 정규 앨범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여기저기에서 많은 유튜브 채널에서 영웅님의 정규 앨범이 언제쯤 나올 거다라는 예측 영상이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이죠. 사실 언제 나오느냐도 중요합니다만 중요한 건 곧 나온다라고 말을 한 만큼 이제 영웅님의 정규 앨범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라는 사실에 팬분들이 열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너무나 아쉬웠던 이 골든디스크 어워즈에서의 본상 수상, 음반만 있었다면 무조건 수상했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두 걸음을 도약하기 위한 일보 후퇴처럼 아마 2022년 연말과 2023년 1월달까지 이어지는 이 시상식에서 영웅님의 정규 앨범들이 모든 음원 차트를 휩쓸 큰 기대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앞선 영상에서도 수많은 음원 순위에서 영웅님의 노래가 제대로 휩쓸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소식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로픽 임영웅 새해 첫 1위 트로스타라고 올라서 있습니다. 트로픽 임영웅 새해 1위 첫 1위 스타는 바로 우리 영웅님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역시 가수 임영웅이었다. 3월 9일까지 3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 이 스페셜 투표에서 영웅님이 62만 4,320포인트를 기록하며 압도적인 1위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각종 투표에서 항상 1위를 하고 있지만 매번 말씀드리는 내용이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우리 수호천사님들 같은 영웅시대 분들의 열렬한 투표 팬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가능했다라는 점, 나아가 영웅님도 이 사실을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 영웅시대 가족 여러분이라고 하죠. 우리 복뉴스와 함께하는 수호천사님들도 복뉴스의 가족 여러분이라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러한 기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021 가온을 빛낸 주인공 임영웅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유튜브 영상이 인기 뮤직비디오 탑3 안에 또 들어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사를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가수 임영웅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인기 뮤직비디오 탑100, 탑3에 오르며 2022년에도 변함없이 뜨거운 인기를 보여줬다. 유튜브 내에 올라오는 뮤직비디오 100개 중에 이 탑3 안에 여전히 올해 2022년도 진입해 있다라는 것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1월 1주차 뿐만이 아니라 12월 3주, 12월 4주에 이어서 1월 첫째 주도 탑3의 기록을 보여주며 존재감을 빛냈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실제로 순위를 살펴보면 이렇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자, 1위에는 걸스 온 탑이라는 그룹의 노래, 그리고 2위는 에스파 걸그룹, 3위에 영웅님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가 이렇게 인기 뮤직비디오 유튜브 내에서 탑3에 올라서 있는 겁니다. 이러니 각종 시상식에서 7관왕, 2관왕 난리가 나버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렇게 엄청난 기록들을 끊임없이 빠지지 않고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우리 히어로가 이 음원에서 얼마나 많은 활약을 했는지 이번 KBS 단독쇼를 장식한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아마 최근에 이런 뉴스 접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올 설날 그리고 올 추석 새로운 인물들로 이 KBS의 단독쇼가 이어져 나간다라고 지금 기사를 통해 계속해서 소스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수호천사님들은 오로지 히어로밖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저는 상관없어요 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왜 이 내용을 말씀드리느냐, 그 뒤에 오는 가수들의 상태를 살펴보면 이 영웅님도 나훈아님, 심수봉님 그리고 세 번째에 이어서 이 단독쇼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KBS는 설날, 추석, 송년 특집 아마 이 세 번의 기간 동안 이 KBS 가요 단독쇼를 꾸준히 이어나갈 생각으로 복뉴스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설날 때도 콘서트, 추석 때도 콘서트, 송년 때도 콘서트인 거죠.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느냐? 첫 번째로는 영웅님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나훈아님의 콘서트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KBS 입장에서 굉장히 도전적이었고 나훈아님 입장에서도 굉장히 도전적이었던 실험적인 방송이 바로 나훈아 단독쇼였던 거죠. 그런데 15년 만에 방송에 등장하기도 했고 정말 오랜만에 팬들을 찾아왔으며 또
나훈아의 콘서트를 안방에서 볼 수 있다라는 그 상황과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코로나가 겹치면서 대박이 났었습니다. 그러니 KBS 입장에선 다음에는 다른 가수를 해볼까? 라면서 심수봉님을 섭외했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실 다른 성인가요, 다른 선배님들을 섭외하는 게 순서였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KBS는 생각의 방향을 살짝 전환하죠. 그러면서 전 연령대를 아우를 수 있는 가수인 영웅님을 세 번째 주자로 선정을 합니다. 그것도 이례적으로 추석이 아니라 송년 특집을 통해서 말이죠. 그런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대박이 났습니다. 이 16.1%,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KT나 모바일로 시청한 거 다 합산하면 40%도 넘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인데, 이만큼 높은 수치가 기록이 되니 KBS 입장에선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렇게 가수들의 단독쇼를 오픈하니 시청률이 엄청나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더군다나 영님의 단독쇼는 송년특집이었는데 그것도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26일이었던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추석뿐만이 아니라 설날도 있고 기존의 송년특집도 있고 또 원래 오픈했던 추석특집도 있지 않습니까? 다 해버려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 최근 설날 때 어떤 특정 가수가 공연을 한다라는 소문이 나오고, 나아가 올 추석 때도 또 다른 가수가 공연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거죠. 그게 누구인지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검색하면 나오는데 또 불편해하실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가수가 나오는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확실한 건 심수봉님이나 나훈아님처럼 기존 기성세대 분들의 성인가요 선배님들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영웅님과 비슷한 연령대의 가수들이 등장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영님의 단독쇼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영님의 단독쇼가 정말 큰 반응을 얻지 못했고 전 연령대를 섭외하지 못했다면 분명히 KBS 측에선 집계 결과가 있을 겁니다. 어느 시청자들의 연령대가 많이 시청을 했는지. 그런데 이걸 살펴보니 나훈아님 때처럼이 아니라 전 연령대가 보는 방송이 된 겁니다. 이러니 좀 더 자신감이 붙었겠죠. 그래서 영님의 단독쇼 이후로는 기존 선배 가수님들이 아니라 영님처럼 젊은 감각의 가수들이 섭외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다 히어로의 단독쇼 파워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로 강력했는지는 이런 기사를 통해서도 나타나죠. 2022년 이것으로 경쟁한다. 킬러 컨텐츠 강화 나선 방송사. 자, 킬러 컨텐츠, 핵심 컨텐츠라는 겁니다. 자, MBC의 예를 듭니다. 장장 4시간 동안 이어지는 타 방송사와 달리 연기 대상 시상식을 130분으로 축소하여 진행하였다. 지루함을 유발하지 않기 위한 배려는 아니었다. 선택과 집중의 이유를 들며 편수를 대폭 축소하였고 시상식을 길게 진행하지 못하는 것이다. 흥행 작품의 숫자가 많지 않은 것도 하나의 이유였다라고 합니다. 자, 결국 방송 프로그램이 아주 대박이 나지 못하면서 MBC는 휘청휘청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올해는 컨텐츠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린다라고 합니다. MBC 사장도 창사 60주년 기념행사에서 드라마 제작에 1,300억을 투입하여 축소되었던 드라마 제작 편수를 2배 이상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죠. 자, 이것뿐만이냐? 지난해 펜트하우스와 모범택시, 원더우먼 등 흥행작들을 다수 배출한 SBS도 여전히 메가 히트작 배출에 방점을 찍었다라고 합니다. 다들 드라마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JTBC 역시 지난해 0%대 드라마만 4편을 탄생시키면서 예능에 투자를 유지하며 반등을 노린다라고 합니다. 드라마에서는 좀 미비했지만 예능 프로그램에서 힘을 보였던 JTBC는 MBC와 SBS와는 달리 예능 프로그램에 투자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어디 남았죠? KBS가 남았습니다. KBS는 뭐라고 하느냐? KBS만이 할 수 있는 컨텐츠를 강조했다라고 합니다. 올해에도 품격 높은 교양 다큐들을 시작하여 시청자의 삶을 풍요롭게 할 것이다라고 이 신임한 김희철 사장님이 신년사에서 이야기를 하였죠. 더불어 대하사극인 태정 이방원과 송년 특집이었던 위어 히어로 임영웅을 예로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독보적인 컨텐츠의 경쟁력은 공영성, 신뢰성, 독립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어떤 경쟁자도 넘볼 수 없는 우리의 자산이자 기회다라면서 영님의 단독쇼가 예를 들어줬던 거 아마 기억이 나시게 될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설날, 추석, 송년특집, KBS는 이런 공영성과 독립성을 가질 수 있는 컨텐츠이자 전 연령대를 아우를 수 있는 안방 콘서트를
본격화하여 자신들만의 컨텐츠로 밀어붙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앞에서 말씀드렸던 다른 가수들이 차순위로 이제 단독쇼를 예정해두고 있다 라는 것이죠. 영님의 단독쇼가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면 과연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힘들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KBS 방송사에서의 영님의 입지만 봐도 알 수 있지만 이렇게 영님의 수많은 영향력을 방송가에서만 알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죠? 연예인들의 연예인이고 연예인들이 영님과 어떻게든 연결고리를 가지고 싶어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기사가 올라왔죠? 자, 두리라고 하는 여가수가 미스트롯 이후에 걸그룹 출신에서 트로트 가수로 발돋움하는 의미가 커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뽕니스는 사실 이 가수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지난해 미스트롯에서 방송에 출연을 하면서 이 두리라는 가수가 본격적으로 트롯 가수로서의 활동을 해 나가는데요. 자, 인터뷰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미스트롯 출연 이후에 삶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달라졌고 걸그룹에서 트로트 가수로 발돋움했다는 점이 가장 의미가 남다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최근 헬로 트로트라는 방송 프로그램에도 등장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자, 이런 얘기가 쭉 나오다가 마지막에 무슨 말이 나오냐? 평소에 가장 아끼는 트로트 곡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자 사랑도 으라차차라는 노래를 꼽습니다. 그러면서 코러스에 바로 임영웅 선배님, 장구의 신 박서진 선배님이 참여해 주셔서 더욱더 파이팅이 넘치는 곡이고 아끼는 노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둘이라는 여가수가 말이죠. 자, 그럼 이 사랑도 으라차차가 무슨 곡이냐? 살펴보면 이 둘이라는 가수가 2019년도에 발매한 트로트송입니다. 작곡을 자세히 살펴보면 박서진 씨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박서진 하면 누군가요? 영님과 뽕숭악당에서도 우정을 자랑했고 예전에 이렇게 트로트의 신이라는 트로트 별도 앨범도 발매했던 지난 사이입니다. 둘이 같은 콘서트도 하면서 영님이 박서진 군을 동생으로서 많이 아꼈던 거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왜 영웅님이 이 둘이라는 가수의 노래에 코러스로 참여를 했는지 알아보니 아마 영웅님이 이 박서진 군이 작곡한 이 사랑도 으라차차차에 힘을 실어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둘이라는 가수가 주장한 내용이 다이긴 합니다. 뽕뉴스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이 사랑도 으라차차에 영웅님이 코러스로 참여했다라는 기사 내용을 찾아보기는 어려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신이 영웅님과 박서진 선배님이 코러스에 참여해줘서 더 파이팅이 넘치는 노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건 이렇게 박서진 씨가 노래를 작곡하면서 인연이 있는 영웅님이 도와줬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멀고도 먼 연결고리인데 이렇게 많은 후배 가수들 또는 선배 가수들, 동료 가수들이 히어로의 이름을 언급하며 조금이라도 그 영향력을 받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네 번째 영상 아직 남아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영님의 수명활동 열렬히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